50강입니다. 50강에 나오는 5번과 9번에 관련된 지문은 사실 법조문의 내용은 아닙니다. 법조문은요, 여기 6번에 해당되는 형성 요인만 법조문에 들어간 말이에요. 그래서 형성 요인은 법조문으로 자주 출제됐던 용어 중에 하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치를 찾아내는 그 감정평가의 이론에 관련된 말들이에요. 특별히 8번에 해당되는 최유효 이용이라는 말은 이게 법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정한 내용이다. 이 말도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중에서 감정평가 규칙에 해당되는 말이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해갖고 정답이 최유효 이용 이런 단어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5번과 9번에 관련된 지문을 통해서 부동산의 평가라는 것은 가치를 찾아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인데, 이때 가치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 이거죠. 그 이론에 관련된 부동산의 가치, 원래 가치라는 것은 만족이라는 말로 이해하는데, 부동산이라는 것이 오래 쓰는 물건이라고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만족은 지금 눈앞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정의는 대상 물건의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다. 왜 장래 이익이 들어갔느냐? 오래 쓰는 물건, 그걸 내구재 아니면 영속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걸 내구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래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장래 이익을 고려한 현재 가치다 라고 정의를 하고, 그러면 이게 가치가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격은 뭐냐? 우리가 법조문에서는 가격이라는 개념을 가액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가액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격으로 이해하시면 되면은, 그러면 실제 거래를 통해서 지불한 금액이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가치는 현재라고 했으니까 현재 개념이고, 가격은요,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거래했다는 사실에서 과거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가치의 전문가는 평가사입니다. 가격의 전문가는 중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보면은 중개사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가격의 전문가는 중개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가의 근거는 개별성이라는 말로 기억납니까? 그리고 중개 활동의 근거는 부동성이죠. 예. 자, 그런데 가치는 여러 개 있다. 예, 부동산의 가치는 여러 개 있다. 이걸 다원론이랍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여러 가지의 용어가 있다. 그런데 가격이라는 건 서로 거래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가격이 하나가 되어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은 하나만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럴 때 우리가 중간중간에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 많이 해왔어요. 자주 출제가 되고, 이번 33회 때도 묻고 있었잖아요.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다. 제가 여기서 가치는 주인이고 가격은 강아지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주인이 강아지 데리고 산책할 때 강아지가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인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가치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 가치라는 만족을 돈으로 표시된 것이 가격인데, 화폐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화폐가 많아진다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그러는 과정에서 가치와 가격 사이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오차가 있다는 말은 왜곡이 있다는 말이고, 왜곡이 있다는 말은 초과 이윤이 있다는 말이고, 초과 이윤이 있다는 이야기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어느 때? 단기에.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갑니다. 오차가 있다, 왜곡이 있다, 초과 이윤이 있다, 비효율적이다, 단기적으로. 그러나 장기적으로는요, 오차도 없고 왜곡도 없고
초과이윤도 없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풀자는 거죠. 그래서 5번에 가서 이제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괴리가 있다.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걸 형성 요인 해갖고는요, 제가 일찍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반적이고, 지역적이고, 개별적이다. 그래서 형성 요인, 그럼 일찍인데, 근데 이제 무슨 가치냐? 여기도 경제적 가치예요. 그래서 경일직에 이렇게 네 글자. 왜냐하면 시장 가치가 아니고 경제적 가치입니다. 예,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직에 이걸 이제 가치를 만드는 이제 주변의 간접적인 영향을 형성 요인 그럽니다. 자, 일반적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 범주는요 국가 단위가 돼요.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 그 형성 요인에 해당되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제가 행사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정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것.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건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제도, 무슨 규제, 무슨 정책. 정부의 정책에 따라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은요, 원래 경제라는 것은 제가 경제 그러면 돈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경제 생활 한다라는 것은 돈을 쓰고 돈을 버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돈과 관련된 용어가 나오면 경제고요. 그런데 간혹 조금 이제 우리가 혼동하기 어려운 걸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세부담,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교통. 이런 걸로 인해 갖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면은 우리가 경제적 원인으로 보자. 이렇게 이해합니다. 첫 글자로 세기교 이렇게 하나 기억해 보세요. 세부담이에요. 만약에 세금 제도 그러면 행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술, 교통. 예전에 교통이 한번 출제가 된 것이 나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역에 도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땅값이 영향을 받겠죠. 이 도로가 생겼다는 것은 교통이 달라졌다는 거고 이거는 경제적 원인으로 이해하자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사회적인데 우리 사회적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인구 같은 거.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이제 지방 도시에 가면은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땅에 또는 이제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진다면은 사회적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성 요인 그러면 경일직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직인데 일반적인 행사경이다. 그리고 지역적이고 개별 요인 등을 형성 요인 이렇게 하고요. 주로 시험 문제는 이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이 형성 요인에 관한 법조문 이 글자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 기억하고요. 그럴 때 이 형성 요인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 주변적인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게 발생 요인이에요. 이 발생 요인은요. 그냥 4개 제가 효, 상, 묘, 이 이렇게 4개 글자를 발생 요인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합니다. 근데 형성 요인은 일찍에 발생 요인은 효상 요인,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이전성. 효용성 그럼 같은 말로 유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의 값어치가 생기려면은 쓸모가 있어야 된다. 그게 효용성이라는 거예요. 쓸모가 있으면 값어치가 나가요. 그런데 그 쓸모가 있는 게 많아버리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희소성 그러면 적다. 그 적다는 게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거예요. 이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건 수요 공급에서 공급 쪽을 이야기합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적을 때 이게 상대적 희소성이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효수요. 우리 알다시피 유효수요는 의사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에다가 부동산은 권리를 사고 팔아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로 이전성을 넣어서 이 4글자 효상유의가 상호 결합하여
가치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6번과 7번의 공부 요령은 형성 요인은 3개, 일지개, 발생 요인은 4개, 효상 요인. 이 단어를 기억하고 구분하는 정도가 우리 시험 문제라는 것. 4개 기억합니다. 일지개, 효상 요인, 구분.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발생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형성 요인의 의미를 가졌어요. 이 정도 6번, 7번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은 이제 약간 이론적인데 최이호 이용. 우리 중간중간에 최이호 이용이라는 단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최이호 이용 그러면 최고의 가치를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그 최고의 가치라는 게 보통 사람 기준이라는 거, 전문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 대개 이제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합리적이라는 건 이제 상식적이다. 이제 합법적이라는 건 법을 어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최고 최선의 이용.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를 이용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느 때 판정을 하느냐? 개별 분석할 때. 이제 다음 강좌에서 분석을 할 때 개별 분석에서 최이호 이용, 그 다음에 지역 분석에서 표준적 이용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이호 이용이라는 단어는 우리 총론할 때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니 용도의 다양성 속에서 용도가 다양한데 여러 개의 용도를 쓸 수가 있는데 한순간에는 하나밖에 이용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최고의 가치로 이용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평가에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감정평가 규칙에서 정한 사항은 아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가치가 되려고 한다면은 자, 이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또 한번 소개하겠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시간적으로 어울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합니다. 이게 용어만은요. 이게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자주는 밑에 얘가 중요하죠. 일단은 밑에 얘 내부적으로 어울린다. 이런 걸 균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부동산과 그 아파트와 주변이 어울린다 이런 개념을 적합이라고 하죠. 우리 지난번에 외지 적경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과 어울린다 그러면 적합이고요. 근데 주변과 어울리지 않으면 가격이 감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를 경제적 감가, 경제적인 것이 원인이 돼서 가격을 깎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변과 어울리지 않아서 가격을 깎을 때 경제적 감가고 이거는 지역 분석할 때 한다.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건물 안에서 어울린다 이런 개념은 균형이고 균형에서 어긋나는 것은 무슨 감가고 기능적 감가다. 그러면 이제 그 기능적 감가의 내부 문제가 뭐냐? 설계라든가 설비라든가 디자인 같은 문제. 그리고 이거는 개별 분석에서 한다. 우리가 총론을 할 때 이런 식으로도 한번 기억하자라고 한 적이 있어요. 말하자면 적합할 때는 적합의 지읒, 경제의 지읒,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의 지읒. 그 다음에 균형에서는 기억, 균형에서 기억, 기능에서 기억, 개별에서 기억 이런 식으로 좀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내부적인 문제는 균형이고 주변의 문제는 적합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걸 중심으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관련된 원칙이 말이 4개가 있다. 첫 글자로 기, 균, 수 이렇게 하나. 기업, 균형, 수익, 체증, 체감, 수익, 배분 이런 말들은 최이호 이용을 하는데 최고의 가치를 만드는데 내부적으로 관련된 말이다. 그 다음에 주변과의 문제는 경외적, 경쟁, 적합, 외부성이고 시간과 관련된 말은 변한다. 그러니 예측한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정리한다면 너무 깊게 가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 해당되는 균형과 적합의 관계가 출제가 되고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내부와 그 다음에 외부와 시간과를 통해서 최고의 가치를 만드는데 그 내부적인 것에 관련된 말이 4개가 있고 기여, 균형, 수익, 체증, 체감, 수익 배분 이 4글자 첫 글자로 기균수수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은 여기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그렇게 적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균형과 적합은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을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자, 3번입니다.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주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이런 정도 문제는 정리하는데 1번 가치는 만족이라고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죠. 그 다음에 가격은 이제 시장에서 말하자면 화폐로 표시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2번 그리고 여기서 가치는 부동산 가치예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가고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도 하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치는 주인이고 가격은 강아지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강아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뭐 따라간다? 가치를 따라간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3번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일치한다. 틀렸죠? 아까 일치하는 것은 장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이 이게 구분되는 것은 왜곡이 있다, 오차가 있다, 초과 이윤이 있다, 비효율적이다, 단기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바꿔놨네요. 3번이 틀리고 정답은 3번이네요. 네. 4번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존재한다. 이런 걸 다원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치의 다원론. 가치는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하나만 있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5번 부동산의 가치 정의를 뭐라고 한다?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다. 환원이다 이거죠. 환원이라는 건 미래돈을 현재로 가져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이게 4번을 우리가 적합과 균형을 이런 정도로 문제를 냈어요. 그게 말하자면 첫 번째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냉난방비입니다. 건물이 냉난방비 문제로 인해 갖고 선호도가 떨어져서 값어치가 떨어졌다. 건물의 안에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균형이라고 하자는 거죠. 내부 문제. 그런데 말하자면 주변, 이게 후보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판매 시설의 입점부 선택을 위해서 이제 지역을 통해서 표준적 이용 이런 것들은 주변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 문제를 따지는 것은 적합이라고 하자 해갖고 말하자면 최고의 가치를 따져내는데 안에서 어울리는 것을 균형이라고 하고 주변과 어울리는 걸 적합이라고 한다. 균형에서 어긋나는 것은 기능적 감가라고 하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경제적 감가라고 하고 균형의 원칙은 개별 분석할 때 하는 거고 적합의 원칙은 지역 분석할 때 하는 거다. 그래서 기역, 지읒 이렇게 연상해서 균형과 적합은 꼭 기억하시고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